46번 싱글 크라운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아이디라고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이제 치과에 각각의 계정대로 이제 드릴 예정이서 보통 모르실 경우에는 담당 영업사원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로그인 되고 나서의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케이스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작업한 케이스들을 확인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신규 케이스, 이제 케이스를 새롭게 만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기존 환자분 만약에 검색할 수 있게 이름 입력해서 검색 누르시면은 그 부분에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날짜별로 찾는 방법이랑 이제 기호납이 연동된 케이스인지 아니면은 여기 인오피스 케이스인지 아니면은 지금 상태별로 이제 준비는 준비된 상태, 그리고 디자인은 디자인된 상태로, 그리고 전송은 이제 익스포트한 상태로 이렇게 전송 상태별로 나열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케이스 눌러주시고요. 보통 add other이라고 뜨는데요. 그래서 먼저 고유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환자 고유 번호와 그리고 환자 성함 아니면은 케이스 번호 등 이제 기타 사항으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잘못 기입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수정 버튼 당황하지 마시고 수정 버튼 하셔가지고 이제 수동으로 수정하시고 이 체크 표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먼저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FDR 치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업할 번호를 만약에 46번인데 만약에 45번을 클릭을 했다 라고 해서 만약에 잘못 클릭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치아를 넌을 눌러서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클릭한 번호 46번인 클릭을 해주시면 이 푸른 색깔 띠가 뜬다는 점 이거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머신 장비가 3D 프린터인지 밀링 장비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에코 시스템으로 이제 프로보 Z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3D 프린터인 프로보로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문에서는 크라운 디자인을 눌러 주셔가지고 크라운 파닉 네온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클릭을 해주시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CMBZ 파이널 소재로 CMBZ를 클릭을 해주시고, 쉐이드는 이렇게 쉐이드 1부터 이렇게 A4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원하시는 쉐이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버트먼트 디자인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번호는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스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 보시면은 임포트 스캔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임포트 스캔을 누르시면은 어떤 스캔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상하의 데이터, 그리고 하악 스캔 데이터, 교합 스캔 1번 데이터, 교합 스캔 2번 데이터, 그리고 상하의 치은 스캔 같은 경우는 이 어버트먼트 임플란트 케이스다 보니까 그냥 치은 스캔 데이터와 하악의 치은 스캔 데이터, 하악의 사전 프랩, 하악의 사전 프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싱글 크라운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하 스캔 데이터, 하악 스캔 데이터, 이제 작업이 편측이다 보니까 바이트 1번만 가져올 거고요. 만약에 상하 스캔 로드를 눌러주시면은 지금 현재 스캔 데이터 저장 경로대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확장자 명의 PLI 또는
STL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는 STL과 PLI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PLI는 색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PLI를 눌렀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다라고 떠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 STL을 PLI라고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통 이제 상악 스캔 데이터를 불러오는 단계라는 것을 확인이 돼서 상악 스캔을 더블 클릭도 되고요. 만약에 잘못 가져왔다라고 하셔도 지금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그래서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악 스캔 데이터 로드 해서 이제 하악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바이트도 지금 편측이기 때문에 바이트 스캔 열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문서를 다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불러온 데이터를 딜리트 all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스캔 데이터를 불러왔다라고 하시면은 OK를 눌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가져왔을 때 이 상단에 이제 단계별로 워크플로우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제 다음 단계인 스캔 에디트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스캔 에디트 단계로 넘어가시면 지금 바이트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교합 정렬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리바이트 아니면 뉴 바이트가 있습니다. 보통 바이트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으면 바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 단계인데 한 번 더 꼼꼼하게 설명을 위해서 만약에 바이트가 정확하지 되지 않다라고 되시면은 리바이트 얼라이먼트를 눌러주시고, 그래서 지금 볼 포인트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퍼 로우로 이렇게 나열되는 거 확인이 되고요. 만약에 지금 바이트가 정상적인데 지금 바이트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했을 때 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그 치아의 동일한 위치에 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바이트 3포인트로 정합을 했는데 만약에 그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하시면은 재설정을 리셋하고 다시 3포인트를 약간 지그재그 이렇게 삼각 형태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바이트 정합이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뉴바이트 얼라이먼트라고 보시면은 보통 수치로 이거를 적용하진 않습니다. 적용하진 않은데 이 기능입니다. 딥바이트일 때 만약에 루즈한 바이트일 때 이 수치를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수직 고경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지금 수평적인 조절을 이 수치로 조정이 가능하고, 이거는 로테이션, 이 로테이션 방향대로 몇 도씩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뉴바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잘못됐으면 리셋을 눌러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바이트 얼라이먼트를 구강 스캔 데이터에서 정확하게 스캔을 했다, 바이트를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단계로 봤을 때 이제 오클루전 플레인입니다. 보통 자동으로 잡히는 경우가 이렇게 잡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바이트 치아의 배열 상태로 이렇게 교합 평면이 잡혀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 좌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합 평면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이 초록 색깔 볼로 올려주시고, 빨간 색깔 볼은 이제 회전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해서 바이트 교합 평면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교합 평면을 맞췄으면은 이제 다음 단계인 스캔 트리밍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스캔 트리밍 단계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한번 안내를 드리는데요. 지금 안내 문구에 따르면은 지금 상악 데이터와 이제 하악 데이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이제 모델 트리밍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자리 부분을 지금 연결을 클릭을 하셔서 연결해 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컨트롤 레프트 좌클릭을 눌러서 이거를 가장자리 밖으로 클릭을 할 경우에는 이 안쪽 부분만 파여지고, 안쪽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바깥 부분이 삭제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한번 시연을 보일 건데요. 그를 클릭을 하셔서 트리밍 할 영역을 지금 트리밍할 영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중간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이렇게 이브럼 부분에 만약에 구멍이 있다, 구멍이 있으면은 이제 3쉐입과 유사하게 이런 구멍 있는 부분을 피해서, 만약에 이거 구멍 있으면은 이렇게 가장자리를 피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스텝 1처럼 이어줬으면은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그 가장자리 안쪽 부분에 좌클릭을 할 경우 이렇게 빨간 색깔 볼 포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스캔 나이프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은 지금 이 트리밍한 가장자리 영역대로 삭제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하게는 트리밍을 안 했고요. 이제 하악 로우 데이터 보시면은 이렇게 트리밍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넥스트 단계를 누르시면은 이제 레디 단계라고 해서 이제 마진을 그려주는 거, 이제 커스텀 프랩 되어 있는 상태로 마진을 설정해 주는 거, 아니면은 이제 이제 삽입 방향, 이 보철물의 삽입 방향도 제어를 해주시고, 이제 시멘갭 단계는 이제 내면에 그 보철물 내면에 시멘 공간을 어느 정도로 부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설정 단계입니다. 먼저 첫 번째인 마진 단계를 설정을 할 건데요. 이제 가장자리를 이어서 정확하게 정확한 마진을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마진을 그리는데 보통 한 10초 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을 만약에 이렇게 그었는데 정확하게 제대로 그었지 않았다고 하시면은 Shift 휠을 눌러서 이 마진에 대한 이제 가우시안 같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가우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드래그 형식으로도 그으면서 이렇게 마진선을 수정을 하고, 만약에 정확하지 않는 데이터는 이 가우시안을 확인을 하면서 원활한 마진을, 정확한 마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진을 만약에 다 이렇게 그렸으면, 정확한 마진을 그리셨으면은 이제 삽입 방향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보통 오토랑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 설정을 하는데요. 이제 오토보다도 이제 보는 방향으로 이제 실차에 작업할 패스 방향대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보기에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삽입 방향에 봤을 때 이 푸른 색깔 부분이 이제 언더캣이 조금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표시해 주는 거, 이렇게 언더컷 영역을 체크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삽입 방향을 설정을 하셨으면은 시멘갭 단계에 프로볼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프로볼을 클릭하면은 이제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시멘 스페이스랑 이스트라 시멘 갭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접합제랑 추가 접합제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마진 부분을 어느 정도 시멘 공간을 줄 것인가, 마진 주위의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이스트라 시멘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이스 역할, 아날로그 이제 스페이스 역할이라서 이 상단 부분을 접합제를 공간을 얼만큼 줄 것인가 라는 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두 가지로 설정을 해 주신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 만약 보철물이 아래에서 만약에 걸린다라고 하시면은 이 시멘 스페이스 공간을 좀 더 많이 늘려 주시고, 만약에 이 크라운 내면에서 만약 걸린다라고 하시면은 이스트라 시멘 갭을 늘려서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해 주신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적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는 점, 그거를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확한 프리뷰를 눌러서 이 시멘 공간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시멘갭 로딩 시간은 보통 한 1분 30초 정도 소요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PC 스펙마다 조금 더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거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정상적으로 시멘 공간이 형성이 됐으면은 이제 디자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보통 디자인에서는 치아를 인공 치아 형태로 자동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변형, 이제 무브, 이제 모핑 기능, 이제 왁스 나이프, 그리고 컨택, 조합 컨택과 이제 인전면 컨택, 그리고 이제 미러링 기능, 그리고 이제 오토적인 부분에서 이제 마진 연결 등, 이렇게 홀, 평면 자르기 기능,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푸른 색깔을 늘려주시면 이제 크기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빨간 색깔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제 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가 너무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은 이 볼 포인트 부분이 가려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7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볼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합도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작업을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배치를 하셨으면은 이제 마진을 좀 더 내려주시고 마진선에 맞게끔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마진 부위를 오토 컨택, 지금 인공치아의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를 이 프랩 되어 있는 스캔 데이터에 맞게끔 내면을 파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면을 파주는 작업도 한 30초 정도 소요된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단계는 이런 소요 로딩 시간이 없고 다 실시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클릭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토 컨택을 하면은 이렇게 내면을 파여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이제 개별 변형을 했으면은 이제 모핑 단계로 들어가셔서 현재 모핑의 볼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커습, 윤선, 이제 변형 윤선 쪽, 이제 각각의 커습과 협력 윤선, 이렇게 여러가지 볼 포인트를 누를 수가 있고, 시프트 만약에 휠을 누르시면은 이 범위를 늘리고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수직 모핑 기능을 쓰고 싶다고 하시면은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수직 모핑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핑을 끌어다가 변형윤선 부분에 높이를 좀 맞춰 주시고요. 그루브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그루브 위치도 조금 맞춰 주시고, 예를 들어 이제 교합 데이터의 치아들이 너무 상단 부분이 올라왔다라고 하시면은 약간 대합치 부분을 살짝 줄인 다음에 조금씩 내려주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씩 내린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컨택트 단계에서 이제 교합 수치를 이제 수치만큼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0mm 그냥 대합치 스킨과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을 이제 딱 0.00mm만큼 이제 잘라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적인 기능에서 조합에 대한 오토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컨택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 수치만큼, 원하시는 수치만큼 보통 마이너스 0, 이제 조금 더 닿아 있는 상태의 컨택을 유지를 해주시고, 먼저 옆에 메지알 쪽 컨택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디지털 쪽 컨택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되어 있다는 거, 그 확인이 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보철물을 본다면 이렇게 빨간 색깔 포인트
다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 이제 인접된 스캔보다 이 수치만큼 이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컨택 부분이 이 수치만큼 조절이 된다는, 오토적으로 조절이 된다라는 거. 그거 오토 기능, 오토 컨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이너스 0.02만큼은 이렇게 들어가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합도 이렇게 0mm만큼 들어가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합 전 포인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합 전 포인트대로 그 왁스 나이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드럽기 기능을 플러스라고 하면은 이제 왁스 업이가 추가를 해서 이제 튀어나오는 형상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카빙한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치아 형태를 이제 삭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실 거고, 이 부드럽게라고 하면은 이제 이 표면, 치아 표면을 이렇게 좀 지저분한 표면들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단계이시고, 지금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드럽게 하는 기능들은 이 조각도, 예를 들어 조각도 기능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수치를 만약에 이 조각도를 이 플러스 애드 이 사이즈와 강도를 1번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1번에, 그리고 2번에 만약에 이 빼기를 저장하고 싶으시면은 2번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이 사이즈 범위와 이 강도를 3번에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3번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버튼을 해제를 하시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조각도를 이용하셔서 더 편하게 원하는 사이즈대로, 그리고 만약에 사이즈가 너무 적다 라고 하시면은 이 Shift를 누르신 다음에 이제 휠을 누르시면은 이 범위들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만약에 이 강도를 더 세기를 조절을 하고 싶다,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컨트롤 키 누른 다음 휠을 눌러서 이 강도를 더 세기를 휠 위로 올리면은 강도가 높아지고요. 만약에 컨트롤 휠 눌러서 아래로 내리면은 강도가 낮아진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시면 이제 디자인 툴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 빨간 색깔 표면 같은 경우에는 약간 0.57mm 두께보다 얇다라는 뜻으로 이 빨간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3D 프린터의 최소가 0.5 정도, 0.4, 0.5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보통 0.57로 유지를 하신다면은 안정적으로 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3D 프린터를 했을 때 프린팅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적인 부분은 좀 추가를 하셔서, 그래서 빨간된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디자인을 완료됐다라고 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그 상단에 그 치아 추출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익스포트를 누르기 전에 지금 해야 될 거는, 지금 한 번 더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시각화 도구들인데요. 먼저 만약에 이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가 안 보인다 라고 하시면은 이 상단에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
이제 보는 각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 A 버튼 누르시면은 그 대합치가 보실 수가 있고, S를 누르실 경우에는 작업 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S라고 가로친 거 확인이 되고, 그리고 안타고니스트 A라는 거 확인이 됩니다. 보철물은 액티브 아이템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두께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시멘 스페이스, 이제 시멘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충돌선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안보도 이렇게 이제 충돌선이라는 거, 컨택과 교환면을 로딩이 걸리는, 약간의 로딩이 조금 걸리면서 충돌선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예를 들어 이 2D 크로스 섹션인데, 이렇게 2D 단면 사진으로 자른 다음에 이 교합에 대한 상태와 이 크라운에 대해서 이 두께를 이렇게 두께감 있게 수치에 맞게 확인도 가능하다는 거 안내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모델에 대해서 석고 데이터로 만들고 싶다, 색상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 색상 모델 데이터와 이거를 회색깔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거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을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뒤로 가기 버튼에 대해서 한 단계씩 뒤로 가기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 메뉴들, 지금까지 작업한 메뉴들을 모두 실행치로 하면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시는 거고, 보통 이제 아래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작업한 영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됐더라도 뒤로 가기 버튼, 이 뒤로 가기 버튼은 컨트롤 Z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익스포트 다시 해서 여기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패키지 금액으로 이제 치아당 금액으로 써 있지만, 이제 나중에 횟수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 금액보다는 이제 횟수로 나열이 된다라는 점, 치아당 횟수. 만약에 싱글 같은 경우에는 1횟수씩 차감이 되고요. 만약에 3번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횟수씩 이게 차감 횟수 제한으로 차감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포트를 하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크라운에 대해서 이제 세이브가 됩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바탕화면에 보통 유저 데이터라고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빼놓을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작업한 케이스들을 하나씩 해가지고 지금 31개의 케이스가 지금 저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수정한 날짜를 위로 해서 지금 하시면 이게 최근에 작업했던 날짜의 케이스를 확인이 되고요. 그 케이스의 모드 XML 누른 다음에 익스포트 누르시고 여기 안에 STL 파일이 저장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3D 뷰어로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조합이 찍혀져 있는, 이렇게 디자인이 완료되어 있는 거를 STL 파일을 출력을 하시고, 이 STL 파일을 이제 3D 프린터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이제 이 STL을 프로보 슬라이스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싱글 크라운에 대해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